우주가 감속 팽창 단계로 접어들었다. 뭔 얘기냐면 배경부터 얘기해야겠죠. 지금까지 우주는 가속 팽창한다가 결론이었어요. 점점 빨리 팽창을 해가지고 이제 빅 립이라고 하지. 너무 많이 팽창을 해가지고 결국에 모든 것이 찢어져 끝날 것이다. 뭐 이런 얘기도 나왔고. 아무튼 가속 팽창이 우주 모형의 결론이었는데요. 그 우주 모형이 이제 람다 CDM이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암흑 에너지예요. 그래서 우주를 가속 팽창시키는 애가 요거야. CDM이라고 하면은 C는 콜드, 차가운, DM은 인스타 DM 아니고요. 다크매터야, 다크매터. 그래서 차가운 암흑 물질이다. 뭔 얘기냐면요. 중력으로 구조를 형성한다 요건데 암흑 물질이 너무 뜨거우면 얘가 막 너무 빨리 움직여. 너무 막 빨리 움직여가지고 작은 구조들 있잖아요. 작다라는 게 여러분 우주에서 어떤 스케일이냐면 뭐 은하 이런 거 요런 작은 애들 그러니까 막 겁내 거대한 막 뭐 보이드 구조 이런 거 말고 우주 입장에서 봤을 때 작은 애들 뭐 행성 요런 애들 그런 애들을 못 만들어요. 다크매터가 너무 빨리 움직이면. 그런데 그런 구조를 이제 만들어주기 위해서라면 다크매터가 좀 차가워야 된다. 좀 덜 움직여야 된다. 얘네 몸부림치면은 작은 물질로 뭉치질 못하니까. 그래서 그걸 계산을 했을 때 실제 관측된 뭐 은하, 은하단, 우주망 이런 거랑 잘 일치하더라. 그런 겁니다. 특히 이 암흑 에너지라는 거 있잖아요. 람다 이 친구. 암흑 에너지. 얘가 진공의 에너지로 간주가 됐고요. 에너지 밀도라는 게 시간에 관계없이 일정하다. 상태 방정식이 마이너스 1로 유지되고 있었다라고 믿었어요. 상태 방정식이 뭔지도 그럼 얘기를 해드려야 될 것 같은데 이게 상태 방정식이 마이너스 1로 일정하면 얘는 가속 팽창이에요. 정확히는 뭐 요거만 넘어도 돼. 마이너스 3분의 1만 넘어도 돼. 정확한 식은 제가 인스타에 써놨고 암튼 간에 그래서 지금까지는 이게 관측 결과랑 너무 잘 맞아가지고 얘는 마이너스 1이다. 상태 방정식이 마이너스 1이다라고 믿고 있었어요. 근데 점점 측정, 관측 이런 게 정교해지죠. 정교해져서 DESI라고 있어. DESI인데 다크 에너지 스펙트로스코피 I가 뭐지? 인스트루먼트. 다크 에너지 스펙트로스코픽 인스트루먼트. 거기에서 막 여러 가지를 측정을 해요. DESI라는 데에서. 막 은하, 퀘이사 이런 걸 한 뭐 4천만 개 정도 막 해가지고 측정하고 스펙트럼 분석하고 적색 편의 분석하고 막 그런단 말이에요. 근데 점점 정교해지고 그러다 보니까 이거 가속 팽창 아닌 것 같은데 이게 되는 거예요. 이제 기술의 발전으로 점점 알게 되는 거지. 우리 지금까지 마이너스 1로 계산해 와가지고 가속 팽창인 줄 알았고 데이터도 맞았어. 근데 정교하게 측정을 해보니까 아닌 것 같아. 요거예요. 어지러우면은 이때 중간 점검 가겠습니다. 한번. 지금까지 우주가 가속 팽창인 줄 알았다. 그런데 가속 팽창인 줄 안 이유가 측정한 거랑 뭐 이론이나 이런 게 너무 잘 맞았다. 그런데 측정이 정교해지니까 여러분 이거 다시 봤는데 아닌 것 같아요. 감속인 것 같아요. 라는 말이 나오기 시작했다. 요거예요. 쉽죠? 이렇게 얘기하니까. 자, 그렇습니다. 아무튼. 그래서 이거를 당시에 가속 팽창인 줄로만 알았을 때 옛날에는 그럼 어떤 실험적 근거로 검증을 거쳐서 이게 가속인 줄 알았냐? 요거를 좀 말을 할 텐데 이때 중요한 게 원에이형 초신성입니다. 그게 우주의 표준 광원이야. 그러니까 얘가 밝기의 기준이에요. 그러니까 슈퍼노바 원에이라고 부릅시다. 이 친구에 대한 얘기를 할 건데 뭐냐 얘가 백색 외성이란 게 있습니다. 백색 외성이란 게 있는데 이 친구가 뭐냐면은 별이 중력이 점점 커지면은 자기 질량을 못 이기고 확 쪼그라들어 이렇게 막 쪼그라들어. 근데 쪼그라드는데 어디까지 쪼그라드냐? 점점 쪼그라들다가 전자가 양자역학이 튀어나오는데 여기서 페르미온이라는 친구인데 얘가 양자역학적으로 같은 상태를 점유할 수 없어요. 그게 페르미온이야. 그래서 같은 공간에 얘가 있을 수 없어가지고 막 밀어내요. 파울리 베타울리라는 거에 의해서 밀어냅니다. 전자가 난 같은 공간에 못 있어 하면서 그 힘으로 별이 쪼그라드는 걸 막는 거예요. 그거를 보고 이제 전자 축퇴합이라고 합니다. 그렇게 전자가 겨우겨우 막고 있는 게 백색외성이에요. 물론 더 세게 쪼이면은 전자도 못 버티고 쪼그라들어요. 그때 뭐 중성자가 버텨. 중성자 별이 되고 더 쪼그라들면은 그때 뭐 블랙홀이 되고 이런 게 있습니다. 근데 오늘은 백색외성만 얘기할게요. 그래서 백색외성이 이렇게 막 전자가 버티는 백색외성이 됐어. 근데 얘가 주변에 있는 거를 막 빨아들여가지고 뭉치고 하다가 질량이요 태양의
1.44배가 되면 이거를 보고 이제 찬드라세카르 한계라고 불러. 이름이야 그냥. 이름이 어렵죠. 근데 우리나라에 있는 김덕배 박사님이 했으면 이건 김덕배 한계였을 거야. 그렇게 생각하면은 좀 친숙하죠. 그냥 만든 사람 이름이 찬드라세카르였을 뿐이야. 찬드라세카르 한계가 태양 질량이 1.44배인데 그거를 넘기면은 이 친구가 초신성 폭발을 합니다. 그렇게 생긴 게 슈퍼노바 1A입니다. 1A형 슈퍼노바. 그래서 사람들이 그거를 가지고 추측을 한 거지. 저거 양자역학적으로 정해진 질량에서 터지기 때문에 얘는 비슷한 밝기를 갖겠구나 라는 거죠. 그래서 얘를 이제 우주의 표준 촛불로 삼은 거야. 표준 광원으로. 너는 우주의 밝기의 기준이다. 그래서 그거를 가지고 1998년에 우주의 가속 팽창을 증명을 합니다. 얘가 터진 거를 보고서 밝기가 어두워질 거 아니야. 멀리 있으면. 그래서 그거를 보고 얘 얼마큼 멀리 있다 라는 거를 먼저 알아내요. 그 다음에 뭘 하냐, 우주가 팽창을 하니까 우리가 여기서 관측을 하는데 1A형 슈퍼노바가 여기 있어. 근데 얘가 멀어질 거 아니야. 그러면은 빛이 이렇게 와야 되는데 얘가 이렇게 늘어나서 오겠죠. 멀어지면서 빛을 쏘니까 그걸 보고 적색편이라고 부릅니다. 왜 적색이냐, 빨간색이 파장이 길어요, 보라색이 짧고요. 그래서 빨간색 쪽으로 간다 라고 해가지고 적색편이에요. 그래서 원래 만들어졌어야 할 파장보다 얼마큼 늘어나냐 이거를 보고서 얼마큼 빨리 멀어지냐를 본 거죠. 그러면은 두 가지 정보가 있지. 별의 거리 그리고 별이 얼마큼 빨리 멀어지냐, 그 두 개를 합쳐가지고 저 거리에선 저만큼 멀어지네 하고 쫙 보니까 얘가 멀리 있을수록 빨리 멀어지네 그거예요. 맞아요. 가까워지면은 청색편입니다. 그래서 요런 근거를 가지고서 얼마나 멀리 있는 별이 얼마나 빨리 멀어진다 이거를 가지고서 측정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 가속 팽창을 한다 이렇게 된 거지. 이 친구가 얘도 보정을 해줘야 돼. 왜냐면 우주에서 측정하는 것들은요, 특히 천체 쪽에서는 우리가 그 값을 보고 싶다고 그대로 볼 수 없어요. 우리가 측정하고 싶은 물리량이라고 그걸 측정할 수 있는 게 아니야. 한 예시를 들면은 우리가 이 초신성의 나이를 바로 알 수 없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속한 은하의 나이를 봐요. 이 1A형 초신성이라는 게 보정이 필요해요. 왜 필요하냐, 얘가 표준 촛불이 되려면 일정해야 되는데 얘가 빛을 만드는 애가 니켈 56이에요 주로. 걔가 이제 거기서 감마선이 나오고 뭐 그게 주변 가스에 부딪히고 하면서 그게 이제 우리 눈에 빛으로 들어오고 이럽니다. 아무튼 니켈 56이라는 애가 빛을 내는데 이거의 양이라거나 아니면은 초신성의 색깔이라거나 이런 게 다르면은 표준 광원 노릇을 못 하잖아요. 주변에 가스 때문에 얘가 시뻘겋게 보일 수도 있어요 실제로. 적색편이가 된 게 아닌데. 그리고 니켈 56의 양이 다를 수 있어요. 늙은 별 같은 경우에는 주변에 이미 별들이 터져서 만든 중성자를 흡수를 했기 때문에 중성자가 많습니다. 그래서 니켈 56보다 중성자가 좀 더 많은 니켈 58 이런 거를 더 많이 만들어요. 그러면 얘는 니켈 56처럼 빛을 못 낼 거 아니야. 그래서 늙은 애가 더 어둡다 뭐 이런 식으로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거에 대한 보정을 했죠. 보정이 크게 두 가지가 있는데 광곡선 폭 보정이라는 게 먼저 있어요. 이게 뭐냐면은 초신성이 이제 밝아졌다가 쫙 어두워진단 말이에요. 그래서 폭발이 천천히 일어나는 초신성일수록 더 밝다 뭐 이런 게 있는데 이걸 보고 필립스 관계라고 불러요. 그래서 초신성이 밝아졌다가 사라지는데 걸리는 시간 그걸 보고 광곡선 폭이라고 하는데 그 시간을 보고 얘가 그러면 처음에 원래는 얼마나 밝았겠다 이거를 역추적할 수 있어. 보정빨입니다. 여러분 많이들 보는 우주 사진들을 엔간하면 다 보정한 거예요. 우리 눈에 그렇게 보이지 않아요. 자, 그래서 밝기가 좀 세다 한 초신성은 어둡게 보정이 되고 이제 빨리 사라진 초신성, 그러니까 좀 어두운 것들은 밝게 보정을 해가지고 기준을 맞추는 거죠. 그리고 색 보정은 아까 얘기했지만 주변에 먼지에 따라서 좀 붉게 보일 수도 있고 먼지가 있으면 그것 때문에 어둡게 보일 수도 있어요. 그것도 보정을 합니다. 그래서 보정을 마친 1A형 초신성이 같은 밝기를 가진다 이게 된 거야. 그래서 1A형 초신성이 표준 광원이 된 거예요. 거기까지 거쳤을 때 그 보정하는 과정을 보고 표준화라고 불러요. 얘를 표준으로 만들겠어, 이건 표준화야, 표준화라고 부릅니다. 자, 그래서 그 초신성들은 허블 법칙을 따라서, 허블 법칙이라는 게 있죠. 제가 유튜브에서 허블 법칙에 대해 설명을 한 적이 있는데 멀어지는 속도가 거리에 비례한다. 그래서 멀어질수록 점점 빠르게 팽창하고 있고 다 해서 보니까 이거 점점 빨라지고 있네요. 요 얘기였어요 지금까지는. 그런데 이번에 연세대의 이영욱 교수님 팀에서 뭘 했냐면은 이 보정한 거 그게 모든 초신성에 똑같이 맞지 않았다가 주장이에요. 오히려 반대로 젊은 항성 집단에서 터진 초신성, 이게 정확한 말입니다. 젊은 초신성이 아니라 젊은 항성 집단에서 터진 초신성이 맞는 말이에요. 그게 늙은 집단에 있는 초신성이랑
보정식을 적용할 때 결과가 미세하게 다르더라. 그러니까 이거를 그러면은 어떤 과정의 보정을 거치는지 좀 얘기하자면요. 그러니까 초신성이 잠깐 터지고 사라진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나이를 직접 알 수 없어가지고 주변 은하의 별들이 얼마나 오래됐는지를 먼저 측정을 해요. 그리고 그거를 스펙트럼 분석을 해가지고 알아내. 그러면 은하의 빛을 분광기로 막 이렇게 분석을 해서 파장별 밝기 그래프가 나와요. 그러니까 파장에 따른 별의 밝기. 근데 이게 4000 옹스트롱대 파장에서 급격히 밝기가 떨어지는 게 있어. 4000 옹스트롱에서 밝기가 확 떨어져 갑자기. 이거를 D4000 브레이크라고 불러요. 이게 작으면 젊은 은하고 이게 크면 늙은 은하야. 뭐 이게 안 나오면 색으로 보조 추정하는 경우도 있지만, 색을 보고 하는 경우도 있지만 일반적으로 스펙트럼이 먼저니까. 그래서 이게 앞에서 말했던 밝기 보정을 표준화한 과정이에요. 그 결과로 예상된 밝기를 비교한 거고. 적색편에 대한 얘기를 했잖아요. 은하가 멀수록 빠르게 멀어지고 빛이 붉게 늘어난다. 그래서 그걸로부터 초신성이 얼마나 떨어져 있는지, 그리고 그 거리에 해당하는 밝기 예측하고, 그래서 그걸로 알아낸 밝기를 예상 밝기라고 해요. 예상 밝기. 근데 이게 아까 말한 관측된 밝기가 있다고 했잖아요. 그거에 차이가 있어. 그걸 보고 허블 잔차라고 불러요. 보정된 밝기가 관측 밝기고, 그리고 방금 말한 허블 법칙 가지고 막 얘기했던 밝기가 예상 밝기야. 그게 같으면 일치하는 건데, 관측 밝기 빼기 예상 밝기를 보고 허블 잔차라고 불러. 보정 밝기라고 할게. 원래 정식 용어는 아닌데 보정 밝기라고 적을게요. 보정 밝기 빼기 이제 예상 밝기, 이겁니다. 근데 이게 보정 밝기라고 불렀지. 관측 밝기예요 원래는. 저게 크면은 실제가 더 어두운 거고, 예상 밝기가 크면 실제가 밝은 거지. 그러니까 이게 HR이, 허블 잔차가 양수면은 실제가 어두운 거, 그리고 음수면은 실제가 밝은 거야. 그래서 이거를 가지고 은하의 나이에 따른 허블 잔차를 또 그래프를 만들었어요. 은하의 나이에 따른 허블 잔차 그래프를 만들었는데 60억 년 이하의 젊은 애들이 이게 양수가 나온 거야. 우리가 지금까지 젊은 게 밝다고 알고 있었지만 사실은 젊은 게 어둡다, 이거예요. 그래서 이게 뒤집힌 거야. 그러면은 여기서 이게 왜 우주의 감속 팽창으로 연결이 되냐 하면, 자 뭐냐면 먼저 데이터로 확인하니 젊은 별이 어둡더라. 첫 번째입니다. 또 두 번째, 멀리 있는 줄 알았다. 근데 우주에서 멀리 있다는 옛날 비침. 네 번째, 그래서 사실 옛날 정보인 줄 알았다. 옛날 건 줄 알았어. 옛날에 팽창이 느려서 우리는 최근에 빨라진 가속 팽창인 줄 알았지. 다시 보니 그거 최근 거더라. 최근이 느린 거더라. 감속 팽창이네. 요거예요. 요 순서입니다. 8줄 정리하면 이렇게 돼요. 그래서 1A0 초신성을 건드렸을 때 감속 팽창이 되었더라. 그래서 이게 어떤 메커니즘으로 젊은 별이 어둡냐, 왜 젊은 게 어둡냐 라는 메커니즘을 제시하지는 않은 걸로 확인됐어요. 제가 봤을 때 전 못 찾았어요. 근데 데이터를 보니까 그렇다는 거야. 이 얘기만 가지고 모든 걸 믿는다, 이렇게 하면 안 되죠. 이 논문만 보고. 그래서 이 논문이랑 이제 최근에 다른 우주의 팽창 속도를 찾는 여러 가지 연구 결과를 비교해 봤을 때 일치하더라. 그게 사실 주장할 때 더 힘을 실은 이유죠. 주류로 받아들여지고 있는 것들이랑 비교했을 때 일치하더라. 그게 참 중요한 거죠. 아무튼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주의 감속 팽창이 이런 식으로 주장이 되었다, 이런 논리적인 전개로 주장이 되었다라는 겁니다. 파울리 베타울리요? 뭐 어디 적어놨는데? 그게 이제 여기서 말한 구분 불가능성이랑 같은 내용입니다. 그래서 그것 때문에 교환 대칭성이 꼭 필요해야 되는 거고, 그게 이제 파울리 베타울리로 나오는 거죠.